안녕하세요. 명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편이 5편으로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 5편으로 이번에는 양자역학의 산물, 인간의 추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저는 석사학위나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학위만 있고 직장생활은 줄곧 엔지니어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논문을 써보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상적인 정식 학술지나 학술 후보지 등 논문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창작 논문으로 등록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 저도 한번 저만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앞전에 말씀드린 개똥철학, 이 개똥철학의 의미를 일러주신 분은 제가 작년도에 한 10개월 정도, 약 1년 정도 수요일에 만나는 지혜의 향연, 수지향입니다. 수지향. 그곳에서 리드 멘토이시자 세계적인 그리고 한국의 유명하신 철학자이신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신 김형철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우 깊이가 있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많은 지혜가 담긴 철학을 가르쳐 주시고 강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강연을 하시는 분인데 감히 제가 교수님의 존함을 언급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만나기도 어려운 유명하신 교수님의 강연을 많이 듣고 배웠기에 제가 많이 배웠다는 점에서 교수님의 존함을 감히 언급드려 보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를 하면서 역시 또한 카이스트의 김상욱 교수님, 카이스트 졸업을 하셨고 지금 경희대학교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의 김갑진 교수님의 강의를 여러 차례 수강하였습니다. 제가 이해한 정도는 아니, 양자역학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 교수님들께서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제가 학습한 바로는 양자역학의 근간은 입자와 파동, 그리고 그 성질이 파동으로 중첩되어 현상 이론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파장의 크기에 영향이 있고, 이것은 파장의 크기에 영향이 있고, 미시적 세계에서의 현상을, 그리고 온도와 관계되는 속도, 그리고 질량으로 설명된다 라고 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이론의 본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는가?
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학문 중에도 높낮이가 있다고 하신 유명하신 한국의 동양철학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님 최진석 교수님께서는 그 학문의 높이는 추상적이냐 아니냐 기하학적이냐 하는 이 시선의 높이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저의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학문이나 사상은 추측과 상상, 추상의 높이로 올라가고자 할 때 생기는 궁금증의 질문을 던지고 그 궁금증에 대한 틀을 마련하다 보면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또한 그 틀과 이론들에 대해서 정립하게 되고 우주의 질서를 찾아나간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궁금증의 질문과 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편 양자역학의 산물 인간의 추상에 대해서 진행하기 전에 우선 여러 저명하신 박사님, 교수님들의 존함을 함부로 언급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의 강연과 여러 가지 말씀 등을 멘토링을 받아서 공부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양자역학의 산문 인간의 추상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본질인 정신과 영혼은 어디에서 시발되었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물리학 그리고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에 의한 양자역학에서는 인간의 육체도 다른 모든 사물과 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른 미시적 세계에서의 인간 구성 존재인 원자는 그 안에 미시적 존재들, 즉 전자의 이동, 광자 등과 같은 관계에서 빛에 의한 영향으로 형성되고 관계되며 이것은 전자기력의 틀과 동일시하여 인간이라는 거시적 형태로 볼 때 빛에 의한 미시적 충전 상태의 입자와 파동의 미시적 현상들이 발생시키는 에너지, 이 에너지로서 이것은 단순하지 않지만 탈융의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자아를 통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작되었던 태고 때부터 충전되어지고 잠재되어 있는 인간 정신의 본질, 그 본질이 영혼이 인간의 내적 부분에 존재되어 있는 마음의 기적감. 제가 제1편에서 말씀드린 마음의 기적감, 하트 바이오스 밸류로 태고적부터 시작되며 인간이 태어나서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느끼며 학습하고 하는 모든 사유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합성되어서 긍정의 에너지인 영혼력으로 출력될 때 이 모든 우주와 관계하며 영속하는 진리의 근원으로 인간 정신의 최고 지향점인 영혼력이 되어 현실의 삶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객관적 시각의 실효성을 거듭 보고자 세계관적 시각에서 본 과학자들의 궁리로 해석한 틀을 살펴보면 양자역학의 틀에서 궁리하여 볼 때 원자 그리고 핵 그리고 전자 등의 미시적 입자들을 논함에 있어서 빛에 의해 움직이는 전자는 관찰하는 순간 이동하여 보이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다. 빛에 의하지 않고 그 존재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고 개입하여 관찰하고 즉 보는 순간에도 존재는 하지만 그 존재를 측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거나 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빛보다 우선해서 빛을 제어하려는 시도와 같은 것이다. 빛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 자체가 빛에서 시발된 근원이기에 이 부분은 제가 논문에서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 자체가 그 시발이 빛이다 이런 논문을 적었습니다. 인간의 영혼 자체가 빛에서 시발된 근원이기에 그것을 통제하기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필자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 사유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시적 관점의 전자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빛을 통한 반사체의 사물을 보는 것으로서 인간의 한계를 말하며 만약에 인간이 두 개의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볼 때 두 눈의 초점을 사물에 이렇게 맞추어서 보게 되듯이 두 개의 눈으로 두 개의 사물을 주시해서 관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눈동자로 다른 사람의 두 눈동자를 서로 초점을 맞추어서 주시하거나 관찰한다고 하면 서로는 마주한 두 사람의 눈동자 중에서 한쪽의 눈동자만 응시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눈동자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가 두 개씩이지만 초점을 맞추어서 관찰하는 순간은 서로가 한쪽의 눈동자만 주시하여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통해서 보는 인간의 한계인 관찰을 의미하되 또 다른 한쪽은 초점을 맞춰 보이지는 않는 즉 관찰이나 주시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다른 한쪽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동자와 함께 있는 전자라는 것으로 눈동자를 원자와 함께 있는 전자라는 것으로 대치해서 한번 사유해 볼 때 인간의 개입, 즉 관찰이라는 것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의 눈동자를 서로가 주시해서 응시할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된다. 만약에 구름과 구름이 부딪혀서 번쩍이는 번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구름은 원자로 구성된 전자들의 뭉치자 덩어리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몸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 전자들의 덩어리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눈동자를 주시할 때 역시 또한 번쩍이는 번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의 눈동자를 주시할 때 번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름이 부딪힐 때의 전기량은 거시적 현상에서 얼스, 땅으로 방전되지만 눈동자를 서로 주시할 때의 부딪힘 현상으로 발생하는 번개의 전기량은 그에 비해 미시적인 현상으로서 인간의 몸 안에 머물거나 바닥과 접촉되어 있는 면을 통해서 느리게 어스로 방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미시적 현상인 이때 몸 안에 머물던 전기량에 의해 서로의 몸에는 전류가 흐르고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력, 자기력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석 원자들을 정렬시켜서 집중되게 하는 것이다. 원래의 정상 상태가 되면 자성 원자들은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것 같이 무분별해지고 자유로워진 전자들이 활동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힘을 전자공학에서는 전자기력이라고 하듯이 인간에게서는 그것이 영혼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엔트로피 현상의 미시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빛과 전자 등의 영향으로 기인된 것이고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중첩의 현상을 일으키고 자유로운 전자들의 정렬 방식으로 항상 이동이 되고 흐른다는 것입니다. 자유전자들은 이것이 인간이 모든 우주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정신인 것이며 영혼인 것이다. 자석 입자의 근본은 N극과 S극으로 구성된 전자기력의 힘으로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영혼은 그 근본이 빛에서 출발한 미시적 세계의 전자 등으로 자성의 입자와 같이 쌍으로 이루어져 파동의 중첩 성향을 가진 관계의 활동성, 즉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틀에 따르는 활동성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근본인 이 정신적 사유는 이 영혼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관계와 긍정 등의 복합적이고 학습과 경험에 따라 더욱더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영혼으로 성장하고 진화되는 인간의 진리 탐구의 지향점을 세워주는, 즉 양자역학 최상의 산물,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영혼력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높은 지향점으로 그 에너지를 영혼력이라고 논증하는 바이며, 이 독단적이지 않고 관계적이고 긍정적일 때 그 방향과 흐름의 벡터적 합성력의 크기가 정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한다면 저는 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혼력이 자성체 안에서 미세한 자성의 원자들이 배합되어 있는 정렬 상태가 모아지거나 흐트러지거나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나 와 같이 전자력, 전자기력으로 형성되는 것과 같이 인간의 력, 영혼력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전자기력과 같이. 그렇다 보니 이 영혼력은 모든 사람과 우주 만물과 교감하고 교류할 때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벡터적으로 관계적으로 합성돼서 모이고 흩어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간파한다면 제 자신이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즉 나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먼 미래에도 그러할 것인가, 옳은 일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사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이것은 명산 컬럼으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고, 저의 논문집 빛에 근거한 영혼력의 사유와 이동에 대하여 중에서 주석으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명산이었습니다.